쨍그랑 술병이 부엌 타일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차가운 소주가 내 맨발등을 적셨고 유리 파편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이년아, 대가리가 돌았냐? 남편 영수의 붉어진 눈동자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침이 말라붙어 있었고 목청이 쉬어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들려온 작은 흐느낌. 6살 민수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왜 그때 아이 손을 잡고 집을 나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은 한 여자의 50년 침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어느 집안의 진짜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2살의 나는 하얀 한복 저고리를 여미며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내 머리를 만져주셨습니다. 순자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집은 한 번 가는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살아야 한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무슨 일이 있어도가 이토록 잔혹할 줄은. 신랑 영수는 마을에서 소문난 일꾼이었습니다. 키 크고 어깨가 넓고 일할 때 힘이 좋다고 모두가 입을 모았습니다. 중매쟁이 아주머니는 자신 있게 말했죠. 술도 안 마시고 성격도 온순해. 순자가 복 타고났어. 첫 만남에서 영수는 정말 그런 사람 같았습니다. 수줍게 웃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고 내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순자 씨, 혹시 싫어하는 음식이 있나요? 아니에요. 저는 가리지 않아요. 그럼 좋아하는 꽃은요? 코스모스요. 그는 다음 만남에서 작은 코스모스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결혼식을 올리고 새 집에 들어간 첫날, 영수는 내 짐을 정리해주고 저녁상까지 함께 차렸습니다. 순자야, 고생 많았어. 앞으로 내가 잘해줄게. 그의 손이 내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때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 달 동안은 그랬습니다. 영수는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지만 집에서만큼은 다정했습니다. 같이 장을 보러 가고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밤에는 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아이 낳으면 뭐 시킬까? 남자애면 선생님, 여자애면 간호사가 어떨까요? 그래, 좋아. 우리 아이는 공부 잘 시켜서 서울 보내자. 그런 대화를 나누며 잠들던 밤들.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평온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변화는 결혼 2달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수가 일하는 건설 현장에서 회식이 있었다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영수의 모습이 낮과는 달랐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풀어 헤쳐진 셔츠, 그리고 진한 술 냄새. 여보, 괜찮아요? 내가 다가가자 영수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괜찮아. 뭐가 괜찮지 않다는 거야.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컸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늦어서 걱정됐어요. 걱정은 무슨, 남자가 일하고 와서 한잔하는 게 뭐가 이상해. 그날 밤 영수는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나는 담요를 덮어드리면서 생각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내일이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3달째 되던 어느 금요일 밤, 영수는 평소보다 더 심하게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발로 차며 들어오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순자야, 어디 있어? 부엌으로 나가보니 영수가 냉장고 앞에서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물 좀 가져와. 서둘러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영수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갑자기 컵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쨍그랑, 맛이 이상해. 이게 뭐야? 그냥 수돗물인데요. 수돗물? 이 찬물을 마시라고? 배 아픈데. 영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미지근한 물 끓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내가 가스레인지를 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팍! 뺨에 화끈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눈앞이 하얘지면서 귓속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누가 기다리라고 했어? 지금 당장. 영수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나는 뺨을 손으로 감싸며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영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미안함이나 후회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마치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맞은 건 나인데 왜 내가 사과를 했을까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그날 밤 거울을 보니 뺨에 빨간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나는 그 자국을 만져보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더 잘해야겠어. 결혼 1년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병원에 갔다가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7주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급히 집으로 달려가서 영수에게 알렸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난리야? 임신했어요.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영수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눈이 또렷해지더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이야? 네. 의사 선생님이 7주래요. 영수가 나를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영수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배를 살살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가야, 아빠야. 건강하게 자라라. 그 순간 믿었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질 거야. 아이 아버지가 되니까.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임신 4개월 무렵 영수의 음주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이 생긴다고 술도 못 마시냐? 스트레스 받는다. 처음에는 맥주 한 캔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소주 1병, 2병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예전의 그 영수가 돌아왔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짜? 집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 임신 중이라 몸이 무거운데도 끊임없이 트집을 잡았습니다. 나는 배를 감싸며 최대한 조심했습니다. 아이에게 해가 될까봐 무서웠으니까요.
어느 날 밤 영수가 특히 심하게 취해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자야, 어디 있어? 배고파.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던 나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금방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지금 당장이라고. 영수가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끓고 있던 라면 냄비를 보더니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라면? 라면이 뭐야? 제대로 된 반찬은 없고. 죄송해요. 지금 밥하고 반찬도 할게요. 지금은 늦었어. 영수의 손이 허공에서 휘둘러졌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여보, 아이가 뭐 어떻다는 거야? 그 순간 영수의 손바닥이 내 어깨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임신으로 균형 감각이 둔해진 상태에서 뒤로 휘청했습니다. 가스레인지 모서리에 등이 부딪혔습니다. 순간 배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배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아기. 영수는 그 모습을 보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혀를 차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화장실에서 피를 봤습니다. 급히 병원에 가니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요. 절대 안정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심지어 자기 아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10개월 후 큰아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3.2kg의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병실에서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데 영수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맨 정신의 영수였습니다. 아들이네. 영수의 얼굴에 처음 보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보더니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빠다. 건강하게 자라라. 그 순간 또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달라질 거야. 하지만 그 희망도 보름을 못 갔습니다. 신생아는 밤낮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잘 자다가 밤만 되면 깨서 울어댔습니다. 나는 밤마다 아이를 달래느라 잠을 못 잤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가 특히 심하게 울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코가 막혀 숨쉬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영수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쾅 닫는 소리에 민수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영수가 고함을 지르자 민수는 더욱 심하게 울었습니다. 나는 급히 아이를 달랬습니다. 민수야, 쉿. 괜찮아. 엄마가 있어. 그만 안 울어. 새벽 2시에 뭘 이렇게 울어대. 아이가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코가 막혀서 힘들어해요. 감기? 그럼 병원에 데려갔어야지. 내일 아침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심해져서. 갑자기? 애가 하루 종일 이상했을 텐데. 영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소리에 민수는 더욱 격하게 울었습니다. 여보, 조용히 해주세요. 아이가 더 놀라요. 조용히 하라고? 내가 조용히 해야 돼? 그 순간 영수가 아이가 누워있는 방을 향해 걸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어디 가세요? 시끄럽게 우는 애 좀 조용히 시키려고. 나는 급히 민수를 안고 영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아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린다고? 내 아들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그래도 안 돼요. 아직 갓난아기예요. 영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 어깨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비켜. 나는 아이를 안은 채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엉덩이를 찌우며 주저앉았지만 다행히 아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더욱 크게 울었고 영수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봐, 더 시끄러워졌잖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친아들도 해칠 수 있다는 걸, 술만 마시면 가족이고 뭐고 없다는 걸. 민수가 두 돌을 맞던 해 나는 또 임신을 했습니다. 둘째였습니다. 이번에도 영수는 처음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 둘을 어떻게 키우냐? 돈도 없는데, 집은 좁고 할 일은 늘어나고 매일 밤이 지옥 같았습니다. 민수는 아빠가 들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내 뒤에 숨었고 뱃속의 아이는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수가 평소보다 더 심하게 취해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돌아 있었습니다. 순자야, 어디 있어? 부엌에서 밥상을 치우고 있던 나는 급히 나갔습니다. 왜요? 밥 차려. 지금요? 벌써 10시가 넘었는데. 10시가 어떻다는 거야? 배고픈데 밥 달라니까. 나는 서둘러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한 숟가락 떠먹더니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쨍그랑, 와장창,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밥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맛이 없어. 이게 뭐야?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영수가 그것조차 막았습니다. 울리지 마. 시끄러워. 아이가 놀라서 그래요. 조금만은 무슨, 당장 조용히 시켜. 나는 민수를 안고 달랬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때 영수가 갑자기 나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팍! 임신 6개월인 내 배를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아!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배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바닥에 쓰러지며 배를 감쌌습니다. 아기, 우리 아기. 영수는 그 모습을 보고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지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충격이 또 있으면 아이를 잃을 수도 있어요. 정말 조심하세요. 병원 복도에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나는 나가겠다. 퇴원 후 3일 뒤 나는 민수 손을 잡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얼굴에 멍자국과 배의 상처 때문에 걸음걸이도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순자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나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폭력을, 민수가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것을, 뱃속의 아이까지 위험해진 것을. 어머니, 저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아이들이 위험해요.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인데 아이들 아버지를 두고 어떻게 나와? 조금만 더 참아봐라. 남자들은 다 그런 거야. 어머니,
저 배 맞아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래도 아이 아버지인데 이혼하면 너희는 어떻게 살려고? 그 시절엔 그랬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잘못해도 여자가 참아야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이혼한 여자는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았고 경제적으로도 살아남기 어려웠습니다. 친정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지만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영수가 소파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역시 갈 데가 없구나. 그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앞으로는 함부로 나간다고 하지 마. 알겠어? 네. 그날 밤 민수를 재우면서 나는 마지막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나가지 말자. 어디에도 갈 곳이 없다. 이 아이들이 고아가 되느니 내가 참는 게 낫다. 내가 버티는 한 아이들은 아버지가 있는 거다. 그렇게 나는 지옥 같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한 남편의 폭력을 견디면서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지만 과연 내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이들을 지키려고 버틴 그 세월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몰랐던 아이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말이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성인이 된 아이들이 보여준 놀라운 모습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그리고 내 선택의 진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지옥 같던 나날들을 버텨낸 보상이라도 받는 듯 우리 집에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29이 되어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둘째 지영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막내 민호도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수는 여전히 술을 마시긴 했지만 예전처럼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니면 정말 변한 것인지는 몰라도 말이죠. 어느 봄날 민수가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저 은지예요. 26살의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과일도 깎아주고 설거지도 도와주었습니다. 민수 오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가 버틴 게 헛되지 않았구나. 이 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네. 내년 봄쯤에요. 은지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행복한 잠을 잤습니다. 드디어 이 아이도 행복해지는구나.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부터 민수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요즘 왜 이렇게 늦어? 회사 일이 많아져서요. 괜찮아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민수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현관에서 뭔가를 뒤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보니 민수가 가방에서 영수증 뭉치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민수가 깜짝 놀라며 영수증을 뒤로 숨겼습니다. 아, 어머니, 깨웠나요? 그게 뭐니?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영수증이에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근한 후 서랍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이었는데 환자 이름이 영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수가 병원에 갔나? 아픈 곳이 있나?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납부자 이름이었습니다. 김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민수가 아버지 병원비를 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랍을 더 뒤져보니 또 다른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심지어 집 월세까지 모두 민수 이름으로 납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늦은 밤 11시에 들어왔습니다. 민수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무슨 일이세요? 나는 발견한 영수증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뭐니? 어머니, 내가 집안 생활비를 다 내고 있었구나.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언제부터니? 3년 전부터요. 3년? 그럼 내가 회사 들어가자마자? 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서요. 걱정은 무슨, 내가 왜 걱정해? 너는 내 인생 살아야지.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일을 제대로 못하세요. 뭐? 술 때문에 몸이 많이 상하셨나 봐요. 간도 안 좋으시고 당뇨도 있으시고. 나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매일 나가서 일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버는 돈으로 집안을 꾸려가고 있어요. 민수야,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왜 이렇게 피곤해 보였는지를, 왜 늦게 들어왔는지를. 혹시 너 일을 여러 개 하고 있니?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고 있었구나. 몇 개나 하는데? 3개요. 3개. 회사 일 끝나고 편의점에서 새벽까지 알바하고 주말에는 배달 일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왜 그렇게 살아?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괜찮긴 뭘 괜찮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때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혼 못해요. 뭐? 저 결혼 못해요. 왜? 은지 씨랑 그렇게 좋아하면서.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갈 수가 없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결혼하고 싶으면 해야지. 아니에요. 제가 없으면 이 집이 어떻게 돼요? 그건 아버지는 제대로 벌지도 못하시고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어머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요. 민수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또 어머니를 때리면 어떡해요? 누가 막아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아이가 나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고아로 만들지 않으려고 버텼는데 정작 아이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없어요. 잘못했어.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다음 날 지영이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지영아, 너도 뭔가 하고 있니? 지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처럼 집안을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야? 지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씩이요. 얼마나? 제 월급의 반 정도요. 반. 지영이가 월급의 반을 집에 갖다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말 안 했어? 오빠가 너무 힘들어해서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영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결혼 안 할 거예요. 왜?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결혼해서 우리 집 같은 가정을 만들까봐. 지영이의 말이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매일 무서워하며 살았어요. 아버지 발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술 냄새만 맡아도 숨이 막혀요. 지영아, 그런데 결혼해서 제가 그런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제 아이들이 저처럼 무서워하며 살면 어떻게 해요? 지영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면서 어머니랑 오빠를 도와주는 게 낫겠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켜냈다고 생각한 아이들이 실은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고아로 만들지 않으려고 버틴 그 세월이 아이들에게는 다른 종류의 절망을 안겨주었다는 것을. 그날 밤 막내 민호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민호야, 너는 괜찮니? 민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집을 나가고 싶어요. 뭐? 미안해요. 하지만 이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요. 막내마저 집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언제부터? 오래전부터요. 근데 형이랑 누나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제가 어떻게 나가요? 민호도 울었습니다. 저도 알바 시작했어요. 형 혼자 너무 힘들어해서 결국 세 아이 모두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이 집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영수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일을 제대로 안 했어요? 영수가 술잔을 들고 있다가 멈춰섰습니다. 뭔 소리야? 아이들이 당신 병원비까지 내고 있다면서요. 그게 뭐 어떻다고요? 애들이 결혼도 못하고 인생도 포기하고 있는데. 영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하는데. 그럼 치료를 받든지 다른 일을 찾든지 해야죠. 다른 일? 내 나이에 뭘 하라고. 그럼 계속 아이들한테 빌부터 살 거예요? 그때 영수가 갑자기 술잔을 바닥에 내려쳤습니다. 쨍그랑. 20년 전 그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아이들이 모두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민수가 아버지와 나 사이에 섰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너 감히 아비한테.
영수가 민수를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영수보다 더 크고 더 강한 어른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만하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사는 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머니도 저희들도 다들 너무 힘들어요. 지영이와 민호도 오빠 뒤에 섰습니다. 아버지,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제발 치료받으세요. 술 끊고 일도 찾으시고, 그래야 저희도 우리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민호까지 말했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새 아이들, 더 이상 자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새 아이들. 그때 영수의 눈에서 뭔가가 변했습니다.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희들 인생을 망쳤구나. 그 말과 함께 영수가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20년 만에 듣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사과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정말 치료받을 수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영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그때 민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정말로 변하시면요. 변하시면 저희도 우리 인생을 살 거예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할 거예요. 은지랑.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 찾아볼 거예요. 지영이도 말했습니다. 저도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원에 갈 거예요. 민호까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다 컸다는 것을,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작 변해야 하는 건 영수였다는 것을, 아니, 영수만이 아니라 나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어머니, 민수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을 사세요. 뭐, 지금까지 우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참고 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머니도 행복하세요. 지영이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괜찮을 수 있을까? 이 오랜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것, 더 이상 혼자 견디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정말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과연 영수가 변할 수 있을까요? 20년 넘게 술에 빠져 살던 사람이 정말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새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영수의 놀라운 비밀과 우리 가족에게 닥친 더 큰 위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의 진정한 변화가 가능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날 밤 대화 이후 우리 집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아이들도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만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우리가 변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영수가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당신이 웬일로? 그냥 못 잤어. 영수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10살은 늙어 보였습니다. 순자야. 네, 내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영수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미 시도해 본 적이 있어. 뭐요? 영수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작은 카드 뭉치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병원 진료 카드들이었습니다. 마음치료센터, 알코올 상담 클리닉, 정신건강의학과. 이게 뭐예요? 3년 전부터 다니고 있었어. 나는 그 카드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진료 날짜가 빽빽이 찍혀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말해서 뭐해? 어차피 잘 안 됐는데. 영수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년 동안 상담받고 약도 먹고 술 끊으려고 노력했어. 근데 안 되더라. 일주일 참다가 또 마시고 한 달 참다가 또 마시고.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한테 더 미안해지고 미안해질수록 더 마시게 되고. 그때 민수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민수가 테이블 위에 진료 카드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3년 동안 치료받고 있었대. 치료요? 민수가 카드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알코올 상담, 정신과. 아버지, 정말 다니셨어요? 응.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부끄러웠어. 그리고 효과도 없었으니까. 그때 지영이와 민호도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진료 카드들을 본 지영이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 이거 언제부터예요? 민수가 회사 들어간 직후부터. 영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면서 이래선 안 되겠다 싶었어. 그런데 왜 혼자서만 하셨어요? 너희들이 기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실패하면 더 실망시킬까봐. 민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다니세요? 지난달까지는 다녔는데 왜 그만뒀어요? 영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의사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어. 정밀한 검사요? 간 기능이 많이 안 좋아졌다면서.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얼마나 안 좋아졌는데요? 민수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 정밀 검사 안 받아봐서. 그럼 빨리 받아보셔야죠. 지영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워서 못 가겠어.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심각하면 너희들이 더 고생할 텐데. 그날 오후 우리는 모두 함께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영수는 떨면서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도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환자분과 가족분들 모두 들어오세요. 진료실에 들어간 우리는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영수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간경화요? 민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장기간의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간경화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간이식이 필요합니다. 간이식. 그 말이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식을 해야만 하나요? 하지 않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의사의 말이 끝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식 수술을 하면요. 성공률은 70% 정도입니다. 하지만 나이와 현재 상태를 고려하면 5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50%, 반반의 확률.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사후 관리비까지 합치면 대략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천만 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비틀거리며 걸었고 우리는 그런 영수를 부축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 받으셔야 해요. 민수야. 3천만 원.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지영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너희들.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뭐요? 내가 죽을 확률이 반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 돈을 써가면서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정말로요. 그날 밤 아이들은 따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형, 정말 할 수 있을까?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해야지. 민수의 대답이었습니다. 3천만 원. 어떻게 마련해? 지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건 1천만 원 정도. 너희는? 저도 500만 원 정도. 나도 비슷해. 계산해봐도 부족했습니다. 집을 팔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을 팔면 어디서 살아? 전세로 작은 곳 구하고. 그래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때 민호가 말했습니다. 형, 누나. 솔직히 말해도 돼? 뭘? 아버지가 죽으면 솔직히 좀 편할 것 같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하지만 정말 그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도 그런 말은 누나도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 아버지 살리고 싶어? 지영이가 한참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형은? 민수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떡해? 엄마는 아버지 살리고 싶어 할 텐데. 그때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너희들 이야기 다 들었다. 아이들이 놀라서 나를 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나는 아이들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도 사실 헷갈려. 어머니도요? 응. 너희 아버지를 살려야 하는 건 맞지만. 하지만 너희들이 더 고생하는 걸 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 우리는 그날 밤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정답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가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어젯밤 너희들 이야기 다 들었어. 우리는 모두 놀랐습니다. 아버지, 괜찮아.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 영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밤새 생각해 봤어. 뭐려? 내가 정말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정말 생각해 봤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뭘 해줬나?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넘게 너희들을 괴롭히고 엄마를 아프게 하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었는데 그래도 그런 내가 3천만 원이나 쓰면서 살 가치가 있을까?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 뭐려? 수술 받지 않겠어. 아버지, 민수가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너희들을 위한 일인 것 같아. 영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자유로워져. 내 치료비로 고생할 필요도 없고, 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영이도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못난 아버지였지만, 마지막만큼은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당신, 내가 영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수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넘게 고생시켰는데, 이제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어. 편하게는 무슨, 당신이 죽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잘 살 수 있어.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못 살아요. 못 산다고요.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었어도 당신은 내 남편이고 이 아이들 아버지예요. 그래도는 무슨, 당신이 포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돈 마련할게요. 민수야, 그러지 마. 아니에요. 진짜로 할 수 있어요. 민수의 눈이 결연했습니다. 집도 팔고 대출도 받고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지영이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민호까지. 너희들. 영수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네, 괜찮아요. 민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수술 받으시고 나서 정말로 변하셔야 해요. 응. 술 완전히 끊으시고 저희한테 절대 손 안 대시고 엄마한테도 잘하셔야 해요. 그럴게. 꼭 그럴게. 그리고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희 인생 살게 해주세요. 뭐, 결혼도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저희 각자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너희가 다 떠나면 나랑 엄마는 떠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리를 찾는 거예요.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가족은 같은 집에 살아야만 가족이 아니에요. 그 말에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알겠다. 그날부터 우리는 정말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기로 했고 아이들은 각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나도 살림살이를 정리해서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습니다. 2주 만에 3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영수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만약 내가 수술대에서 못 일어나면 그런 말하지 마요. 들어봐. 만약 그렇게 되면 너는 행복하게 살아. 당신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아니야.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아이들도. 당신, 이번만큼은 내 말 들어줘. 영수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웠어. 20년 넘게 나 같은 사람 버티고 살아줘서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 날 오전 8시 영수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6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과연 영수는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지막 이야기에서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세요. 과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수술실 앞 복도. 6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지영이는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벽에 기대서 눈을 감고 있었고 나는 의자에 앉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오후 2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어나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의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민수가 주저앉았습니다. 민호는 천장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그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죠? 네. 이식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다만 앞으로 2-3주는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의식은 언제 돌아올까요? 보통 2-3일 후에 깨어납니다. 3일 후 영수가 깨어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눈을 뜬 영수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살아 있네. 여보. 내가 달려가자 영수가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살아있어서 제가 고마워요. 그때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희들이 살려줬구나.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지영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새로 시작하자. 영수가 아이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다. 2주 후 영수가 퇴원했습니다. 집에 들어선 영수는 거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뭐해요? 일어나요. 안 돼. 이건 꼭 해야 해. 영수가 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순자야, 20년 넘게 정말 고생 많았어. 미안해.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 머리를 숙였습니다. 민수야, 지영아, 민호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아버지, 너희들한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무서운 기억만 심어줘서 정말 죄송하다. 아이들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될게. 당신, 일어나요. 내가 영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앞으로만 보고 살아요. 그날부터 영수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먼저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집에 있던 모든 술을 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건 필요 없어. 두 번째로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힘든 일은 할 수 없었지만 아파트 경비 일을 구했습니다.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몫은 해야지. 세 번째로 집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고 심지어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라면 끓여줄까? 여보가 요리를? 응, 유튜브에서 배웠어.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끓여준 라면이 그렇게 맛있을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로 아이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오면 영수가 말을 걸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없었니? 아, 괜찮았어요. 그래, 그럼 됐다. 아빠가 이제라도 내 이야기 들어주고 싶어.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지영이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영아, 너 요즘 무슨 책 읽니? 아빠가 갑자기 왜요? 그냥 내 딸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서. 민호하는 게임도 함께 했습니다. 민호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우네. 너희들이 대단한 거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가장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수가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순자야. 왜요? 사랑해. 5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응,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하고 싶었어. 저도 사랑해요. 그 후로 영수는 매일 아침 나가면서 사랑해라고 말했고 집에 들어오면서도 오늘 고생했어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은지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영수가 직접 신랑 아버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예전의 영수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영수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빠 같은 남편 되지 마라. 아빠, 은지 씨 평생 행복하게 해줘. 약속해. 네, 약속드릴게요. 신혼여행을 떠나는 민수 부부를 배웅하면서 영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신혼여행 가자. 지금? 응. 50년 늦었지만 우리는 정말로 부산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바닷가에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순자야,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이렇게 행복한 게 처음이야. 8개월 후 지영이도 변했습니다. 엄마, 저 소개팅 나가볼까 해요. 정말? 네. 이제 무섭지 않아요. 뭐가? 결혼이요. 우리 집을 보면서 가정이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구나 싶어서요.
지영이는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공무원인 3살 위 오빠였는데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빠 소개해 드릴게요. 제 남자친구 김대수예요. 안녕하세요. 지영이한테 좋은 추억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수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드려요. 민호도 달라졌습니다. 아빠, 저 대학원 가려고 해요. 좋지. 뭘 공부할 거야? 심리학이요. 가족 상담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가족 상담? 네. 우리 같은 가정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다. 아빠가 학비 벌어줄게. 괜찮아요. 제가 장학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빠가 뭔가 해주고 싶어. 1년 후, 민수네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은지가 임신했어요. 정말? 네, 3개월 됐대요. 그날 영수는 하루 종일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할아버지가. 당신 좋은 할아버지 될 수 있겠어요? 응. 손자한테는 사랑만 줄 거야. 무서운 기억은 절대 안 심어줄 거야. 10개월 후, 민순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 지었어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영수가 손자를 안아보려고 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떨어뜨릴까봐 무서워. 괜찮아요, 아버지. 천천히 하세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희망이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희망아, 할아버지야, 너는 사랑만 받고 자라라. 아버지, 할아버지가 잘못 살았지만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희망이의 100일잔치 날, 우리 집에는 오랜만에 큰 상이 차려졌습니다. 민수 가족, 지영이와 남자친구, 민호, 그리고 나와 영수, 총 7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자,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희망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건배. 그때 영수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잠깐만.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아버지? 너희들. 정말 고맙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나 같은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줘서.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나는 죽어도 싸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너희들이 살려줬어.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영수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50년 동안 나 때문에 고생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고마워. 나도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 같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집이 이렇게 따뜻한 곳인 줄 몰랐어요. 지영이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제 집에 오는 게 기뻐요. 민호까지 말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 영수와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야. 왜요? 우리 잘 살아온 것 같아? 네. 힘들었지만 잘 살아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까? 당연하죠. 이제 시작인데요. 영수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 순자야. 저도 사랑해요. 그리고 1년 후, 지영이도 결혼했고,
민호는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경비 일을 하면서도 희망이를 돌봐주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여서 희망이의 돌잔치를 했습니다. 희망이가 영수에게 달려와서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영수가 희망이를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희망이 할아버지 좋아? 좋아.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구나. 70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중 50년은 지옥이었고 1년은 기적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행복입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우리 가족이 증명했으니까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의 소중함을, 사랑의 힘을 믿어보세요. 혹시 저희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식탁. 숟가락 8개가 놓여 있습니다. 영수, 순자, 민수 부부, 지영이 부부, 민호, 그리고 희망이까지 모두가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영수가 희망이에게 밥을 떠먹여주면서 말합니다. 희망아, 할아버지가 어릴 때 말이야. 네, 할아버지는 너처럼 행복하지 못했어. 그런데 이제 너 때문에 정말 행복해. 희망이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할아버지 좋아. 모두가 웃습니다.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한 우리 집의 모습이 보입니다. 진짜 가족이 된 우리 집.